안녕하세요.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이무희 작가님의 맨발로 출간 기념회 축하드립니다. 제가 직접 가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축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무희 작가님 전에 내신 전자책 다시 사는 인생 그 글도 참 좋았는데요. 그걸 조금 더 다듬고 추가해서 이번에 종이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감동이에요. 이게 전자책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또 종이로 만나니까 더 감성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찾아뵙는 그 마음을 담아서 죄송해서 영상을 한 편 만들었어요. 비디오북이라고 만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부분, 노숙자와 와인 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책 보지 않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보시죠. 노숙자와 와인,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한여름이었다. 홍삼 매장을 오픈한 지 6개월쯤으로 기억되는 날이다. 찜질방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가게에는 노숙자들이 수시로 제 집 삼아 들락거렸다. 출근해서 청소 끝내고 나를 위한 기도랄까? 뭐 그런 것을 좀 할라치면 문제의 그 사람들이 샘플을 달라, 소주 살 돈을 달라며 마치 맡겨두기라도 한 것처럼 요구했다. 웬만하면 무서워서도 주고 불쌍해서도 저 보내곤 했다. 당시 나는 세 번째 척추 수술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늘 서서 있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야만 하루를 지낼 수 있었다. 남편은 여자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는 일이라 걱정이 많았다. 화장실 갈 땐 문을 꼭 잠그고 가라고 했지만 나는 잠그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날도 화장실에서 돌아오니 매장 안에 50대로 보이는 한 노숙자가 들어와 있었다. 군용 야전 잠바에 수염은 언제부터 길렀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배낭이 큼지막한 것으로 보아 노숙을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았다. 빗물이 발자국을 따라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주값 2,000원만 주시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나는 왠지 두렵지 않았다.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 주었다. 소주 말고 라면이라도 사서 드세요.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매장을 나가려고 했다. 잠깐만요, 아저씨. 내가 불러 세웠다. 3,000원어치만 놀다 가세요. 그제야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로 바라보았다. 선량한 눈빛이었다. 이런 꼴로 깨끗한 곳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저는 청소가 특기라서 아무리 지저분해도 후딱이랍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나는 우선 따뜻한 홍삼차 한 잔을 내놓았다. 저랑 나이도 비슷하지 싶은데 오늘 친구처럼 옛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고객도 없답니다. 냉장고에 있는 병 꺼냈다. 견과류 남은 것 몇 가지를 안주 삼아 투명 플라스틱 작은 잔으로 몇 잔을 나누어 마셨다. 내가 먼저 지난날 서럽고도 힘들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밖에서는 장맛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겨우 몇 잔의 적포도주가 그에게 과거를 털어놓게 한 것이었다. 그는 1970년대에 버젓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다. 동급생 여자 친구와의 풋사랑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결혼도 못한 채 헤어진 것이 실패의 실마리가 되었다. 졸업 후 손대는 일마다 꼬이기만 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 노숙자 신세에 이르고 말았다.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매장 안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우리 간단히 저녁 한 그릇 합시다. 아닙니다. 초면에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날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매장에서 사라졌다. 2주쯤 지났을까? 여느 때와 같이 문을 잠그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왔다. 탁자 위에 구겨진 과자 속 은박지가 있었다. 버리려고 하다가 무심코 펼쳐보니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장님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토록 못난 사람을 인간으로 대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든지 바른 사람이 되어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3년 만에 매장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 추석 무렵에 맞추어서 오픈을 했다. 손님들이 밀려왔다.
남편까지 동원되어 물건을 포장하고 고객을 맞는 와중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신사가 익숙한 듯 인사를 먼저 한다. 매장에서 가장 비싼 1030지를 3개씩이나 주문했다. 그 물건은 지금 없고 한 단계 아래 상품인 1035지뿐이라고 했더니 그럼 그걸로 달라고 했다. 고가의 고급 상품이라 고객 등록을 요청했다. 그는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기억 안 나십니까? 라고 묻는다.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으므로 미안한 얼굴로 죄송합니다.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성함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라며 얼버무렸다. 뜻밖에도 3년 전 그 노숙자라는 것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우해줘서 결심하고 여러 친구를 만났다고 했다. 어떤 친구는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어떤 친구는 돈 좀 주면서 그냥 보내더라고 했다. 또 어떤 친구는 오랜만에 찾아오면 대부분이 다 자네 같은 친구들이네 하면서 노골적으로 허무감을 보이더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한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는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중장비 회사의 상무 자리를 추천해 주었다. 고맙기는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세월이 오래되어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사양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네는 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권했고 지금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홀로 계신 어머니와 딸도 만났다고 했다. 천삼은 친구와 사장님 그리고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라고 했다. 나는 기쁜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명절이면 종종 매장에 들르곤 한다. 돌이켜보면 그를 만난 당시 나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였다. 세 번째로 신장암 수술 때 내 몸을 잘못 옮기다가 건강한 척추뼈 4, 5번이 부러져서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병으로 발전되었다. 수술 후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부러웠다. 오픈한 가게도 전망이 불투명했다. 날씨가 나쁘거나 운이 안 좋은 날에는 공치기 일쑤였다. 그가 처음 매장을 찾았을 때도 아마 그러했으리라. 실패가 어찌 그만의 전형물이겠는가? 누구나 밝을 수 있는 지뢰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그때처럼 비가 내린다. 그도 나도 상처투성이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지금 인생의 고비고비를 생각하며 저포도주 한 잔 따른다. 부디 이제 더 이상의 고통과 슬픔이 없기를 기원하며 행여 그가 오려나 바깥을 내다본다. 어떠셨어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 정말 현실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꼭 소설이나 영화에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걸 푸념하듯이 뭐 일기 형식으로 썼던 것을 수필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수필가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모희 작가님이 롤모델이잖아요. 일기와 수필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일기는 남에게 보는 글, 수필은 남에게 보여주는 글. 그러므로 해서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투영되고 공감돼서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글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글 어떠세요? 이제 일기장에 썼던 글들을 다듬어서 이모희 작가님처럼 수필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글을 어떻게 썼는지 보셔야겠죠. 우리 이모희 작가님의 맨발로 이 책을 꼼꼼히 보시고 여러분도 수필가에 도전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모희 작가님 출간기념회 축하드립니다.